44페이지. 이제 목적의 적법입니다. 적법. 목적의 적법. 자, 목적의 적법입니다. 적법. 자, 우리가 적법은 무슨 법규 위반되면 안 됩니까? 자, 여기 있죠. 자, 목적의 적법은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는 이해입니다. 이게 무슨 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고? 강행법규, 강행규정 밑에 적어놔도 같은 말입니다. 강행법규라고 쓰는 데도 있고 강행규정이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이 법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요. 이게 이제 21회 때 32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자, 우리 여기 적어놓읍시다. 뭐라 적어놓냐면 강행법규, 강행규정 나오는데 요거는 정의가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죠. 있는 규정. 자, 그래서 포인트가 관계 있는 없는 있는 규정이에요. 근데 임의법규는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입니다. 없는 규정. 자, 그래서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있으면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없으면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좀 이따가 책에 다 나옵니다. 정의. 자, 그러면 강행규정에서는 효력규정과 무슨 규정 나눠집니까? 단속규정 나눠요. 자, 효력규정은 사법적 효력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무효로 하는 거죠. 근데 단속 규정은 뭐 되는 겁니까? 처벌되는 거죠. 단지 처벌된다. 단지 처벌되는 거다. 자, 그래서 사법적 효력은 유효인데 처벌되는 것은 무슨 규정이라고? 단속 규정이라고.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로 하는 걸 무슨 규정이라 한다? 효력 규정합니다. 자, 일단 정의. 요 정의부터 책에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44페이지. 목적의 적법성.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줄 것이고 적법해야 된다. 따라서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 즉 강행 규정은 뭐라 할 것이다? 무효라 할 것이다. 맞죠? 자, 관계가 없는 규정은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규정. 선량한 사회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관계가 없는 규정을 뭐라 한다고? 임의규정. 세 번째 조가 내용입니다. 이게 정의. 그러면 강행규정은 무슨 규정과 효력규정과 무슨 규정 옆에 페이지 나오면 양갈로 입어 다섯 규정 나오는 거야. 그러면 효력규정에는 첫 번째 줄에 줄 것이면 돼.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현관펜,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뭡니까? 명의시탁 금지 규정. 그런 거. 그 다음에 약사 매너 대여 금지 규정, 명의대여 금지 규정. 관할 간청 허가 없이 그 학교 법인의 기본유산 처분하는 것도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뭐가 있느냐? 자, 봅시다. 명의시탁 금지 규정. 자, 명의시탁 금지 규정은 요거는 4조에 보면 나옵니다. 제 4조에 보면은 명의시탁 약정을 하면은 그 4조에 보면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명의시탁 금지 규정은 일단 적읍시다. 무효다. 명의시탁 금지 규정은 뭐다? 무효고.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는 구역? 허가 받는. 어디에 허가 받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 허가 있어야 되죠. 허가 없이 한 매매 계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래 되고. 자, 그 다음에 21회도 나왔던데 이자 제한법에 이자 초과하는 부분. 자, 우리가 이제 연이자가 5%예요. 5%. 연이자가 5%가 안 되고 최고 이율이 몇 프로입니까? 이제 20%다. 20%. 연이자가 최고가 20%야. 20%를 뭐 하는 부분? 초과 부분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 자, 그 다음에 요 중개수수료 무슨 부분? 초과 부분. 초과 부분도 뭐가 된다고?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사법 알죠? 맞습니까?
자, 요게 이제 32, 33의 연단에 나왔죠. 중개수수료 초과해서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입니다. 원래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 받았다. 100만 원은 뭡니까? 돌려줘야 되죠? 뭐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과 부분이 뭐라고요? 무효다. 이렇게 보면 돼. 초과 부분, 요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대여 금지 규정. 아까 뭐랬습니까? 의사, 변호사, 약사, 명의대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 자, 그래서 이 총 몇 가지입니까? 6가지. 명의신탁, 그 다음에 실고자 명의등기하는 부분에서 명의신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 4조 보면 돼요. 자, 4조. 그럼 명의신탁 약정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이자 제한법에서 이자 초과하는 부분도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공익사본의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 자, 어디입니까?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에 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 뭡니까? 교육청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알죠? 허가 없이 처분한 행위는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되고요. 중개수수료 초과했다. 초과 부분만 뭐가 됩니까? 이거 비슷하죠? 이자 제한법에서도 뭡니까? 이자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만 무효됩니다. 이 둘 다 공통점이 뭐야? 3번하고 5번의 공통점은 무슨 부분?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된다는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단속 규정. 단속 규정. 이거 단지 처벌하는 겁니다. 사법적 효력은 뭐가 되는데? 유효가 되는데. 사법상의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 근데 단지 처벌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경찰 법규나 무슨 법규가 있습니까? 행정 법규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뭐가? 무호가 음식점에서 음식 파는 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호가 음식 파는 행위는 단속 규정이야. 그래서 파는 행위는 유효지만 돈 받는 건 유효지만 처벌됩니다. 아시겠죠? 오래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개사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죠.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32기출. 직접 거래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요 직접 거래하면은 3-3이죠. 자, 이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은 뭡니까? 1-1이지. 이거 알고 있죠? 1년이 지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벌금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맞죠? 은행에 직접 거래하면은 왜? 중개사는 뭡니까? 이 사람이 금매물 냈다는 거 알잖아. 지가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죠. 네, 맞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의사도 물어보시고. 중간승인합등기 금지 규정. 자, 이거 중간승인합등기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수 규정입니다. 단수 규정. 자, 요거는 옆에다 적어놔요. 페이지 39페이지 참조. 39페이지 참조. 39페이지. 자, 어디 보냐면은 판소노트 39페이지. 판소노트 39페이지. 자, 판소노트 39페이지 한번 펴봐. 판소노트 39페이지는 중간 생략 등기 맞습니까?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를 넘겼는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등기를 하지 않은 거. 중간에 등기 생략하고 넘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뭡니까? 취득세, 양도소득세 다 면제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자를 뭐 하고 있습니까? 처벌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매매계약은 뭐예요? 매매계약은 유효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 처벌하면 돼? 얘만 처벌하면 돼. 이게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입니다. 됐어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적법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적법 봅시다. 적법이라는 거는 뭡니까? 무슨 법규 위반되면 안 돼?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행법규라는 정의가 뭔데요?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고 없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자, 그러면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무슨 규정 나눕니까? 단속 규정. 효력 규정에는 뭐가 있다고? 명의신탁 금지 규정, 토지거래 허가제. 자, 그럼 허가받지 않고 매매하는 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 이자 제한법에서 이자 초과하는 부분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공익법인 기본세산 처분할 때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 그럼 허가 없이 처분한 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도 무효가 되고요. 명의대 금지 규정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고 단속 규정은
무허가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처벌하고 있고요. 자, 그렇죠. 처벌하지만 그 계약은 뭐예요?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중간생한테 금지 규정. 중간생한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뭐 한다? 이 중간자만 뭐 한다? 처벌한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입니다. 이게 목적의 적법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44페이지에 자, 옆에 기출지문 있죠? 첫 번째 보세요.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 20일의 기출입니다. 적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기출지문인데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1번 판례인데 별표해놓고 줄거 진금한 현관패하면 돼요. 중개보수 약정 중에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입니까? 무효죠. 네. 사법적 효력까지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이랬습니다. 자, 옆에 32의 기출 지문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세 번째 줄.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전을 받은 행위. 맞죠? 무슨 행위다? 금지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이 말이야. 자,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2번 판례는 안 봐도 됩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요거는 이제 우연히 단 한 번 거래했다. 이거는 뭡니까? 업으로 하지 않는 거죠. 중개업이 뭐예요? 중개업이. 예? 예? 예. 알죠? 예. 의뢰를 받고 보수받고 업을 해야 돼요. 우연히 한 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이런 것도 뭐 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옆에 33에도 나왔어 이게. 자, 그래서 옆에 나와 있지. 우연히 한 번 달성했다. 이거는 나 중개사법 기출문제 보면은 이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한 번 했다 이러면 뭐예요? 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33에 나왔던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우연히 일회성이 포인트죠. 그 수수료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다. 한 번 만든 거 되는데 업으로 하면 안 되죠. 중개법 위반이죠. 그러면 됐어요? 이게 33회 때 나왔다고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중개사법에 내야 되는데 우리 시험 나. 중개사법에도 나오고 우리 시험에 나오고 이거 기출지문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강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개사법까지. 자, 밑에가 단속 규정 갑시다. 자, 단속 규정은 첫 번째 줄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나 제한하는 규정이다. 맞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2번 동그라미 2번에 무허가 나왔잖아.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파는 행위 허가 없이라는 게 무허가 숙박업소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주택법에서 전매 제한하는 행위 있잖아요. 요거 28의 기출입니다. 옆에 적어줘. 28의 기출. 바로 옆에 기출 지문 나옵니다. 주택법에서 전매 행위를 제한을 위반하는 전매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처벌만 됩니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바로 밑에 기출 지문 뭐요? 중간 승인등기 규정 또 무슨 규정이야? 단속 규정이다. 자, 그리고 옆에 판례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되죠. 32, 33에 연달아 나왔다고요. 직접 거래하면은 처벌은 되지만 매매 계약은 유효다. 그래서 직접 거래 나오면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됐죠? 직접 거래 나오면 무슨 규정? 단속 규정입니다. 처벌은 되지만 뭐요? 매매 계약은 유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정리를 했다 넘기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인데 하기 전에 또 복습도 하고 가자. 이거 있으니까 복습도 할 시간도 있고 뭐 좋네요. 자, 목적의 적법으로 갑니다. 적법은 무슨 법규 위반되면 안 돼?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돼. 알지? 그럼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는 게 뭔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 있는 게야. 없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과 무슨 규정 나옵니까? 단속규정. 효력규정은 명의시타 금지규정, 토지거래 허가제, 이자제한법에서 이자 초과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할 때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 부동산 주기수를 초과하는 부분도 효력 규정입니다. 초과 부분 무조건 무효입니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도 뭐가 됩니까? 무효죠. 명의대여 의사, 약사, 면허 대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효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가 대표적인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고 단속 규정 뭡니까? 무허가 음식점, 경찰법규나 행정법규 이런 것 등이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고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은 되지만 매매계약은 유효다 이 말이에요. 3-3이야. 알죠?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은 1-1이죠. 1-1을 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외워요? 예? 1년에 1천만 원인데 그 종류 뭐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뭐 있어요? 아, 됐어요. 자, 아주 자세히 좋아요. 왜냐면 민법 공부할 때는 중개사법 다 잊어버리고 중개사법 할 때는 민법 다 잊어버리고 아주 좋은 자세야. 맞죠? 아, 좋은 자세. 그래서 좋은 자세 좋아요. 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자, 요거는 외워야 되죠.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자, 나중에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 자, 46페이지. 사회적 타당성으로 갑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 이제 몇 페이지다? 7페이지, 7페이지. 자, 7페이지로 갑니다. 7페이지에. 자, 이제 사회적 타당성. 자, 내용 정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타당성. 네, 쭉 갑니다. 사회적 타당성. 자,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괜찮아요. 자, 판소노트에 다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별표 몇 개입니까? 3개죠. 시험에 100%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이냐?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103조 내용이죠. 103조. 이거 몇 조입니까? 103조. 자, 우리가 법률 행위를 했다.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 행위를 했는데, 자, 법률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선량한 분수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일 때는 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효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사회적 타당성인데 행위, 그 다음에 행위, 맞죠? 행위, 여기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 행위를 했는데, 전부 다 행위를 했는데, 뭐가 됐을 때?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뭐로 한다고요? 무효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시험에 잘 내는 이유가 뭔데? 전부 다 판례입니다. 이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이야, 이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야, 이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야. 이 판례를 다 묶어가지고 뭘 했단 말입니까? 분류를 딱 하니까 몇 가지로 분류하더라? 7가지로 분류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시면 자, 사생, 백사조, 동기의 불법 이렇게 되죠. 맞아요? 정인자, 사생, 백사조, 동기의 불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어요. 맞죠? 정인자 씨가 옛날에 우리 수학생이 있었습니다. 정인자 씨가 사생 절단해가지고 104일만에 하겠다. 동기는 묻지 마라 이 말입니다. 동기는 불법이다 아주. 1년 내내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100일 만에 되겠나? 이 얘기죠. 네. 정인자 씨가 사생 절단해서 104일 만에 했겠다. 동기는 불법이다. 이 말이게. 알죠? 이렇게. 몇 가지다? 7가지예요. 알죠? 그래서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가 원해서 무슨 행위를 했는데? 법률 행위를 했는데, 맞죠? 내용이 뭐일 때는?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뭘 한다? 무효인데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다. 이 절대적 무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추인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종류가. 자,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103페이지. 103페이지가 아니고 103조. 46페이지에 103조. 찾았습니까? 네. 자, 위에 보시니까 매년 기출이죠, 그냥? 네. 네? 왜 별표 3개인지 알겠죠? 네, 됩니다. 103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인데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 했는데 내용이 뭐라고?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이다 말이야. 알죠? 그럼 맨 끝에 가서 뭘 한다고? 무효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몇 페이지? 46페이지 하고 있어. 맞죠? 103조 읽어봤어. 줄여볼게. 당사자가 원해서 무슨 행위를 했어? 법률행위를 했는데 내용이 무슨 질서 위반일 때? 사회질서 위반한 얘기를 할 때는, 내용을 할 때는 뭘 한다? 무효다 이 말이야. 위반한 내용이 뭐가 있는데? 정인자, 사생, 백사조, 동기불법이 있다고. 알겠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해했단 말이야. 그러면 의 보시면
세 번째 줄, 일단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세 번째 줄에 무슨 무효 현관펜? 절대적 무효가 현관펜. 그러면 옆에 밑에 적어놔.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한번 봅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절대적이 뭐야?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는 뭐야?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게 상대적 무효야. 안 되겠다. 판수노트 17페이지. 다 있어. 판수노트 17페이지. 17페이지. 날씨가 덥죠? 날씨 덥네요. 네. 자, 이제 날씨가 덥네요, 이제. 네. 곧 있으면은요, 에어컨 킵니다. 에어컨. 곧 있으면 에어컨. 5월달부터 에어컨 킵니다. 맞죠? 에어컨. 에어컨 키면 또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 납니까? 여자들은 끌어가고, 남자들은 키고, 막, 쉐리 둘이 갈치뜨고 싸우고, 막. 그러면 또 누가 가야 돼요? 원장이 가서 또 해결해줘야 됩니다. 제가 가서. 알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규칙이 뭐냐면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에어컨을 켜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아무리 추워도 끄면 안 돼. 알죠? 근데 10월달 됐는데 에어컨 켜는 사람 있죠? 그냥 문만 열면 추워서 막 난리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딱 그 3개월은 그냥 뭐 한다고요? 에어컨을 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우면 뭐 해야 돼요? 오리틀 팍 와가지고 탁 입고 오죠. 알겠죠? 그때는 안 되면은 뭡니까? 그 얇은 거 몇 개 해가지고 걸치도록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3개월은 뭐냐? 우리가 돈이 많이 나가지만 어쩔 수 없이 3개월은 의무야. 따지면 안 돼. 켜놓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뭐 그러면 안 되고. 근데 10월달 됐는데도 에어컨 켠다. 10월달은 문만 열면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아, 찬바람이 들어오면 됩니까? 시험장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진짜 시험장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찬바람 들어오면. 그래서 9월달까지는 또 더워. 추석 딱 지나면은 희한하게 또 이게 추워지죠. 저만 우리나라 살아서 잘 모르는 4계절 있잖아요. 4계절 우리나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46페이지에 자, 우리가 절대적 무효라는 게 우리 아까 지금 17페이지 편한 사항이죠? 17페이지. 네. 절대적 무효가 뭔데? 아, 안 되겠다. 17페이지. 이거잖아, 이거. 맞죠? 자, 107조하고 110조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잖아. 추인하면 되는데, 103조, 104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럼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뭐예요? 주장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면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주장할 수 없으면 상대적 무효다. 이 말이야. 됐어? 네, 됐어. 다시 갑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시 이렇게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17페이지 내용 했죠? 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저 돌아갈 수 있는데 저 70몇 페이지 하면 다시 돌리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맞죠? 그래서 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면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정리됐고. 자, 7페이지로 오셨죠, 지금? 가서 10페이지 오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책에. 책에는 46페이지. 절대적 무효에서 설명했고, 그 옆에 기출지문도 확인했습니다. 자, 밑으로 동그라미 2번에 파랗게 된 거. 자,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건 언제 기준합니까? 법률 행위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언제 기준합니까? 법률 행위시. 알겠죠?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자, 칠판 보세요. 판소노트 있어. 강박은. 시험 4번 나왔어.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강박은 뭐 해야 돼? 취소해야 돼.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강박은 자, 의사의 흥결을 이유로 취소를 해야 되지 사회질서 위반으로 논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있어. 나중에 볼 거야. 그 판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파랗게 된 거 줄 것이면 됩니다. 맨 끝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3번에 파랗게 된 거 줄 긋고, 세 번째 줄에, 자, 효력을 논할지언정,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돼 있죠? 그럼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자, 보세요. 뭐 기억 안 나면 이거 봐. 강박은 기억이잖아. 사회질서 위반일 때 기억은 시옷이 아니다. 네, 맞죠? 뭐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기억은 시옷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잉?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갈로 2번에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일륜의 관념에 반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암기법이 따로 있겠지. 근데 모든 책이 대부분 보면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요 책만 일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요거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알죠? 근데 다른 책에 보면은 요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 반문과 책은 이렇게 다 돼 있어. 정인자 사생, 백사조, 동계불법 이렇게 돼 있어. 알죠? 자, 그래서 일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인데 그거는 나중에 보고 바로 밑에 2번부터 봅시다.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나옵니까? 자, 여기 보면은 밀수자금 대차계약 나옵니까? 그거 줄 것입니다. 밀수자금 대차계약. 줄 것입니다. 밀수자금 대차계약. 자, 그 다음에 경매 입찰 담합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적어놓읍시다. 경매 입찰을 담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담합하는 행위는 무효다고 했어요. 요거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 그 다음에 뭐 디귿번은 지금 나온 적이 없어요. 범죄를 포기하는 거 넘어가고 리얼번에 별표 2개 넣으시고 증언해주는 대가로 요겁니다. 우리 여기서는 금전과 조건이 뭐 된 겁니까? 결부된 겁니다.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거.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증언해주는 대가로 돈 받기란 거 있죠. 예? 자, 이게 뭡니까?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것은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옆에 31의 기출 옆에 있습니까? 소송에서 증언의 행관배 조건, 증언 조건으로 통상에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겠다. 증언, 조건, 뭡니까? 대가 나오면 뭐라고? 무효다 이 말이에요. 됐죠? 31의 기출 옆에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한 거, 심하게 제한한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자유를 그렇지 않은 게. 혼인하면 퇴직하겠다.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뭐라고요? 자유를 극히 제한한 행위로서 뭐가 됩니까? 무효다 이 말이에요. 판소도 있죠? 글자 좀 작지만은 그거 다 돼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억, 니은, 디귿 있는데 디귿번에 경업금지특약 있죠? 경업금지약정. 맞습니까? 그 경업금지, 경쟁업체 금지자야. 예를 들면 미용기술을 가르쳐주면서 평생 오픈금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경업금지특약이죠? 무효입니다. 근데 미용기술을 가르쳐주면서 자, 남구 쪽에 차리지 않기로 한 약정은 뭘까? 미용기술 가르쳐주면서 야, 네가 오픈해도 되는데 남구는 차리지 마. 요 정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에요. 에? 알겠지? 근데 평생 오픈하지 마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유를 뭐 하는 거다? 극히 제한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생존에 기초된 재산의 처분행위. 생존, 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처분행위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판례가 이겁니다.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하는 임야를 증여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사찰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산에 있잖아. 그래서 뭡니까? 임야지. 그래서 사찰이 있는데 이 땅을 을에게 증여를 해버리면 증여를 했어. 자, 증여를 했다. 그러면 받았지 얘가. 그럼 토지와 건물 사찰 소유자 같아달라. 다음 부사라고 하겠지.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뭐를 증여하는 행위?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단 말이야. 왜 무효가 되는데? 생활, 생존에 기초한 인사의 처분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니은번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주매매 좀 이따 할 거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면 이주매매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사행적 행위, 도박, 채권, 채무는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됐고, 자, 그 밑에 판례도 한번 참고상 보시고 그 정도 체크하면 되고요. 옆에 동기불법 갑니다. 동기는 뭡니까? 뭘 하게 된 이유나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유는 생각은 내가 표시하기 전까지 알아 몰라? 몰라. 표시되거나 뭐 했을 때 알려진 경우에 파랗게 돼 있죠? 파랗게 된 것만 주면 돼요.
자,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사실수 위반이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자, 그래서 49페이지에 니은번 옆에다가 31에 기출했고 별표. 여기 됐죠, 이게. 여기다 31에 해놨네, 이게. 맞아? 판소 해놨지? 31에 기출. 동기는 뭡니까? 자, 여러분이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뭔데? 동기가 뭔데? 돈 많이 벌라고. 맞죠? 그런 동기가 있을 거라고. 동기를 뭐 되기 전까지는? 표시되기 전까지는 그냥 생각일 뿐이야. 동기일 뿐이야. 맞죠?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만 뭐가 된다고?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파랗게 된 거 줄 거 놓고 옆에다가 31의 기출. 자, 옆에 기출 주면 바로 나옵니다. 자, 바로 옆에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자, 바로 옆에도 있고. 자,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양갈로 3번.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나옵니까? 효과. 자, 우리가 효과 가는데 효과. 이 효과는 우리가 첫 계약 알죠? 첫 계약. 첫 계약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효과는요. 자, 뭐 얘가 첩이야. 무슨 계약한다고? 첫 계약을 하면서 요 부동산을 주기로 했어.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정의하는 행위. 여기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는데 요 급여가 불법 원인 급여예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746조에 대해서 우리 법조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급여가 되면?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이 딱 해놨어. 그러면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주면 아파트 누구 거야? 첫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월달에 했잖아. 첩지라는 이유가 뭔데? 받기 위해서.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받고 차 받고 이러면은 뭡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첩은 어떻게 됩니까? 연락 두절이고 뭐 해도 뭡니까? 전화는 투명하게 받고 그러잖아. 끝나쁘거든. 알겠어요? 이게 드라마에 나오잖아. 사랑과 전쟁 이런 거대 보면은 사랑과 전쟁 2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 자, 그래서 첫 계약해가지고 준 급여는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효과입니다. 자, 책에 봅시다. 줄만큼 돼요. 자, 그리고 한 개 더 주면 돼. 뭐 이것도 안 해. 뭐 아니냐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요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29회 때 시험 나왔어요.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 못 하는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책에 이제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주시고, 자, 일단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는데 밑에 무슨 급여 적용된다고? 네 번째 줄에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된다 돼 있죠. 그러면 2번의 별표.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주면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누구 거다? 첫 거다 이 말이에요. 첫 거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니은번에 니은번에 디귿번이네. 디귿번.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도 불법 원인 급여입니까? 아닙니까? 니은번이 그거잖아. 명의신탁도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명의신탁 약정해서 명의신탁하면 무효지만 명의신탁 자체가 사실수 위반은 아닙니다. 그 니은번이 그 내용이고 디귿번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이게 효과고 넘기면 자, 판례가 있죠. 판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되면 반환 청구 못하는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게. 자, 포인트가 뭔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줄거져 있습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으면 물론이고 반환 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고 돼 있죠. 거기 현관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정리되어 있습니까? 판례 정리. 판례 정리. 자, 여기서 보시면은 103조가 해당되지 않는 거 있죠. 예? 자, 뭐 정통 사찰 주지지 금품으로 뭐 대가를 주기로 했다. 정통 사찰 주지직 나오면은 사실질서 위반이 아니다 하면 돼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넘어가면 되고 나온 적 없고 2번이 별표입니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서약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을 준 거야. 근데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붙인 약정은 뭐라고요? 사실 위반이 아니다. 자, 설명 들어갈게요. 이게 뭐냐? 남편이 바람 폈다니까. 남편이 바람 폈어. 용서가 돼, 안 돼? 안 되죠. 용서 안 돼. 바람 피우면 용서 안 돼. 자, 그래서 바람 피웠다. 그리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서 각서를 적었어요. 용서해두고 요번에 용서해주고 내 이 아파트 니한테 줄게. 그럼 한번 용서해주죠. 절대 안 돼요. 경제권 넘어왔는데 아파트 넘어왔는데. 예. 자, 그래서 주면서 처에게 주면서 뭐랍니까? 우리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말자고 하는 약정은 뭐라고요? 사실상 위반일까 아닐까? 아니다 말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부정행위 용서하는 대가로 용서받는 대가로 이 부동산을 넘기되 이 부동산을 우리가 부부관계 유지되는 동안에 처분하지 말자고 붙인 약정은 사실상 위반이 아니다. 이 판례입니다.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알죠? 한 번 나왔다. 해외 파견 근로자 한 번 나왔습니다. 그거 별표 한 개 넣고. 해외 파견 근로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오잖아. 해외 파견 갔다 오면은 3년간 근무해야 된다는 사교가 있거든. 예? 그러면 원래 이제 회사마다 다른 그런 게 있죠. 해외 파견 보냈을 때 갔다 오면 3년간 근무해야 되는 사교가 있어. 왜? 비용을 누가 내니까? 회사가 내니까. 예? 주직원이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 예, 보내면 갔다 오면 3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교에. 그거는 뭐예요? 사실 위반이 아니고 경비 반환 차원에서 3년이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두 개, 자, 체크해야 돼. 부정행위 용서만 대가하고 해외 파견 근로자 한 번씩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참고로 보시고 5번이 별표 두 개 넣으시고 이겁니다. 이거 허위에 강제심이 원합니다. 허위에 근저하고 설정한 행위는 사실수 위반이 아니다. 요겁니다. 이거 허위에 근저하고 설정한 행위는 사실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자, 현관편에 돼. 허위에 근저하고 설정하는 것은 사실수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비자금을 소극적 응리. 자, 비자금을 어떻게 한다고? 비자금 적극이 아니고 소극적 나오면 사실수 위반이 아니다. 적극적 나오면 사실수 위반입니다. 알겠죠? 비자금을 소극적 응리했다. 26회 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서 8번입니다. 양도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쓰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처분은 되지만 사실 위반은 아니다. 그 다음에 10번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 또 사실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옆에 해야 돼. 자, 무슨 사건? 형사사건.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예요. 근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뭐가 된다고? 무효입니다. 요청은 판소노트에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의 별표. 무효가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무효가. 자, 무효가 건물에 임대 놓는 거라든지 무효가 건물에 임대 놓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도 무효가 건물을 매매하는 것도 되죠. 그런 경우도 사실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체크 다시 한번 할게요. 2번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그런 거 나오면은 뭐야? 사실 위반이 아니고 해외 파기 근로자 아니고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자, 허위에 근저하고 설정한 행위도 사실 위반이 아니다. 5번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8번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쓰는 것도 사실 위반이 아니고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사실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옆에 페이지 봐봐. 옆에에 11번 지문 나오죠.
형사사건의 송건보수 약정 나옵니까? 옆에 51페이지에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1번 맨 밑에 있잖아. 동그라미 11번. 형사사건의 변호사 송건보수 약정. 찾았어? 민사는 사실 위반이 아닌데 유효인데 형사사건의 송건보수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2번 옆에 무허가 건물에 임대하는 행위도 사실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도 임대 놓을 수 있어 없어? 있거든요. 임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옆에 페이지 가서 103조에 해당하는 거. 자, 1번의 별표, 2번, 자, 1번, 2번, 4번 딱 묶으시고 1번, 2번, 4번이 금전과 조건이 뭐 되는 겁니까? 결부되는 거예요. 금전과 조건이 결부되는 겁니다. 조건과 대가가 결부되는 거. 뭐야? 첫 번째가 뭔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과 보수지급 약정.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돈 주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행정기관에 진정서 제출해가지고 그에게 돈을 받게 하는 거. 전부 다 1번, 2번, 4번은 금전과 조건이 뭐 된 거다? 결부된 겁니다. 자, 5번이 별표 3개 넣으시고 이겁니다. 요거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 맺었다. 나옵니까? 우리 판소노트에 나와요? 요거는 뭐라고? 정의에 관련 발행이로서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많이 타려고 이불로 생명보험 가입해가지고 이불로 사고 내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이다. 자, 그래서 5번이 별표 3개 넣으시고 옆에다가 26, 30, 33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시험에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나옵니다. 시험 다 돼갈 때쯤 돼가지고 보험 사기범들 나와가지고 이불 고의 사고 내가지고 TV 나오고 이래 하죠. 아, 그러면 이 집은 나온대. 알겠죠? 장애도 이런 거 나와가지고 나왔대. 알겠죠?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 맺었다. 그러면 그 보험계약은 뭐라고요? 무효다. 뭐 위반? 사회질서 위반. 옆에 33의 기출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지문 한번 나왔어요. 변호사 간이자가 승소 조건으로 소송물의 일부를 받기로 한 약정. 금전과 조건이 뭐 된 겁니까? 이것도 결부된 거지. 쭉 내려가시면 돼요. 과도하게 12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사실서 위반입니다. 자, 이게 나옵니다.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없나? 없네. 자, 적어 나옵니다.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위약벌 약정은 사실 위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부적인까지 했는데, 맞죠? 자, 이거 다 했어요. 우리 지금 책 있는 내용 다 했는데 너무 많은 양이 많잖아. 맞죠? 네, 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다 안 했고 중요한 거 몇 개만 체크해놨잖아. 맞죠? 그것만 기억해도 다 돼. 원래는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저 안 해도 몸이 열심히 나오는데, 자, 일단 요 정도만 해도 다 됩니다.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용이 법률행위 내용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 내용일 때는 뭐를 한다고요? 무효를 하는데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야. 추인돼 안 돼? 안 됩니다. 정의에 관련 반응 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자, 경매 입찰 담합 행위라든지 이중 매매인데 적극 가담 나옵니다. 좀 이따 할 거고, 밀수 자금 대차 계약이나 금전과 조건이 뭐 됐을 때, 결부됐을 때, 증언해 주는 대가로 돈 받기라는 거. 그다음에 오로지 요게 이제 몇 회 나왔다고? 26, 30, 33 나왔습니다. 이게 별도 체크해 놨지? 별표 해 놨잖아, 이게. 예? 요게 몇 회 나왔다고? 26, 30, 33. 알죠? 어제 밤샜다고. 어제 나왔는 거 다 체크하고. 내가 잠을 못 잤어, 그래서. 강의 좀 신경 쓰려고. 자, 웃는 거 봐라. 맞아. 그렇다. 자, 그렇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 맺었다. 사회수 위반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인데 뭐에 반한 행위야? 정의에 관한 반응 행위입니다. 금전과 조건이 결부됐다. 증언해주는 대가로 돈 받기로 했다. 이런 거 있죠.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경매 입찰 담합 행위 여기 있네요. 경매 입찰 담합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자, 1년에 관련 발행 행위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첫 계약. 맞아요. 근데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무슨 비?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뭐예요? 유효다.
요즘은 첫 계약은 우리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유를 극시하는 게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근데 해외 파견 근로자는 기3조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해외 파견 근로자가 돌아와서 몇 년간 근무해야 되나 사규 있잖아. 3년간 근무했는 사규는 사규가 뭐야? 회사의 규칙, 사규. 자, 이런 거는 사실상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생활에 기초한 회사의 처분 행위, 사찰의 존립의 필수 부당이나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도 사실 위반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고. 강박은 사실 위반입니까? 아니야. 기억은 시옷이 아니다. 허위에 근저다고 설정하는 행위에 나오면 뭐라고요? 사실 위반이 아니다. 동계불법은 뭐 됐을 때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불공자 범위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는 안 되고, 잠깐만요. 예제는 이중매매를 해야 되네요. 자, 일단 됐고. 자, 앞으로 가서 이제 이중매매 한번 봅시다. 이중매매 47페이지.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냥. 네, 한 5분만, 10분만 더 하고 마치게. 자,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이죠.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에는 정인자사생 104조 동계불법 있죠? 있고 거기서 이제 뭡니까? 여기에 정의의 관념에 반한 행위에서 무슨 매매?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는 무슨 가담했을 때? 적극 가담에서 사회질서 위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중매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다. 자, 이중매매까지 하고 오늘은 마친다. 자, 밑에 있는 예제 문제까지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는 매매가 몇 번이요? 갑이 매도인인데 제일 매도인, 제일 매수인, 제일 매수인입니다. 매매를 몇 번 했어? 두 번. 갑이 을에게 이제 뭡니까? X 부동산을 1억에 판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다 받았어. 돈 다 받았는데 얘한테 안 넘기고 누구한테 넘겼다고? 얘한테. 얘가 얼마 준다고? 2억을 준다 그러거든. 병이. 얼마 준다고? 2억 준다고. 그래서 이제 2억을 준대. 그래서 얘한테 매매해보고 등기까지 넘겨봤어. 얘한테. 제이메슨에게. 자, 그러면 원칙이 뭔데요? 원칙은 뭔데? 유효인데. 무슨 가담하면은? 적극 가담. 자, 이중매매는 매매를 몇 번 한 거야? 매도인 갑이 2번 한 거야. 원칙은 뭔데? 유효해요. 왜?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맞죠? 계약자 원칙에서 계약은 유효인데 무슨 가담했을 때만? 자, 갑과 병이 적극 가담했을 때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게 제2매수인입니다. 제2매수인은 선이다. 선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지. 선이일 때는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악일 때는 취득합니다. 선의는 뭐야? 몰랐다. 단순히 알아도 취득합니다. 그런데 무슨 가담해야지만 취득 못한다고? 적극 가담에서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적극 가담. 그러면 적극 가담하면 무슨 무효된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취득을 못한다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경우는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선의이고 악일 때는 취득하죠. 취득하면은 이 을이 자, 갑인태나 병인태 불법 행위에 대한 무슨 배상?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죠? 왜? 지 앞으로 넘겨받아야 되는데 지 앞으로 넘겨받아야 되는데 병으로 넘어갔잖아. 둘이 짰지? 무슨 가담했어? 적극 가담했잖아. 그 내인태 안 오고 얘인태 들어갔으니까 얘는 얘인태 뭡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무슨 배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적극 가담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지금? 무효가 됐잖아.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되면은 이거를 넘어갔던 이 등기를 직접 말소해야 돼? 대위 말소해야 돼? 무슨 말소해야 돼? 직접 말소는 안 돼. 대위 말소해야 돼. 설명 들어갑니다. 대위 말소 왜 되느냐? 직접 말소 왜 못합니까? 얘가 얘한테 가서 뭡니까? 야, 말소해달라 그러면 병이 뭐랍니까? 네 눈대, 이러면서 뭐, 씨발 붙여봅니다. 네 눈대 씨발. 그러면 나는 얘하고 계약했다. 얘하고 계약서 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누구하고? 얘한테만 매매 계약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얘한테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직접 못하고 뭐 해야 돼? 대위에서 등기를 말소에 갖다 놓고 요 매매 계약에서
받아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직접이 돼야 안 돼. 뭐만 된다고? 대위해야 돼. 말소할 때는 직접 말소야, 대위 말소야? 대위 말소야.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뭡니까?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뭡니까? 직접적으로 공부 왜 안 하냐고 그러면 열받아가 심사도 가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대위에서 시킨다고. 제 쪽 공부시키라고. 노는 것 같다면서. 도수시에 들어간데 계속 자고 있다면서. 도수시에 들어갔는데 또 자고 있다면서. 좀 깨우라고. 무슨 말이죠? 저는 뭐 한다고요? 직접은 X.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직접은 X. 대위는 동그라미. 거의 90% 이상입니다. 알죠? 자, 이거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명의신탁에 가서도 적극가담 나오거든요. 적극가담은 무효죠? 직접 말소에 대위 말소에. 대위 말소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소다? 대위 말소다. 직접 말소가 아니고 대위 말소다. 됐어요?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소한다? 대위 말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빠졌는데 요 갑하고 병하고 무슨 가담하면은 적극가담 했잖아요. 적극가담 해가지고 매매가 무효가 됐다. 얘가 다시 전도자에 넘겼다. 선이라 하더라도 치러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적극가담 해가지고 무효가 됐는데 직접 말소입니까? 대위 말소입니까? 대위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매매가 무효가 되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치러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야.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계약 자유 원칙에서 원칙이 뭐야? 이중매매는 유효거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고, 자, 요거는 뭡니까? 또 무슨 행위 아니니까? 사회행위가 아닙니다. 맞죠? 사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를 가느냐?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47페이지, 48페이지는 쭉 보면 다 돼 있어. 읽어보시면 되고 51페이지 예제 문제로 갑니다. 예제 문제. 자,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은행에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자, 갑이 누구한테 넘겼어? 갑이 은행에 넘기고 뭘 수령했다고? 중도금 수령했죠. 그럼 이게 착수가 된 거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제 네가 해줬다. 갑이 은행한테 매매하고 다시 누구한테 넘겼어? 병한테 매매했지. 무슨 매매야? 이중 매매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1번 지문부터 봅니다. 틀린 거. 1번 맞습니까? 네. 자, 이 문제에서 무슨 가담이라는 단어가 없어? 적극 가담이 없지. 그럼 이거 무효야, 유효야? 유효야. 적극 가담이 나와야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이중 매매는 원칙이 뭔데? 여기 있잖아. 이중 매매는 원칙이 유효잖아. 맞지? 그럼 병이 취득해 안 해? 취득합니다. 맞죠? 취득합니다. 적극 가담했을 때만 보세요. 이거 봐. 적극 가담했을 때만 취득 못 한다 이제. 이제. 그럼 이게 적극 가담 안 나오면은 취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이중 매매인데 적극 가담이 나와야 취득 못 해. 적극 가담 안 나오면 취득을 한다. 그러면 1번 지문 맞아 틀려? 맞죠? 맞습니다. 자, 2번 지문은요. 자, 보세요. 얘가 얘한테 부동산 넘겼잖아. 등기했지. 그럼 얘는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행 불능이잖아.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지. 맞죠? 뭐 없이도 최고 없이도. 자, 옆에다 갈로 해서 뭐예요? 이행 불능. 자, 3번 지문의 포인트는 뭡니까? 무슨 가담? 적극 가담했는데 직접 말소할 수는 없고, 옆에 적어놔. 무슨 말소할 수 있어? 대위 말소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4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자, 사회지수 위반으로 무효라는 얘기는 무슨 가담했다? 적극 가담했다. 그럼 얘가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4번 맞죠? 5번 지문은 무슨 가담? 적극 가담. 자, 보세요. 뭐 대위에서 했다더라도 적극 가담하면 무조건 무효니까 얘가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적극 가담 취득. 여기 보세요. 적극 가담 취득 X. 맞아요?
주급 취득 못합니다. 됐어요? 자, 7번 봐봐. 이 매수인은 적극 가담하면 취득 못하지. 이런 말 안 나오면은 취득이야. 선이다, 악이다 불문하고. 알겠어? 무슨 가담 나왔을 때 취득 못한다? 적극 가담. 됐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5번 맞죠? 네, 됐습니다. 넘기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할까? 마치고 싶죠? 마치고 싶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복습은 좀 하세요. 네, 여기까지 배운 내용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불공정한 법률 얘기까지 내놨는데 일단 거기까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